정보지원사업 대면평가를 위한 IR 피칭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릴 PT인사이트 대표 김기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IR 피칭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IR 피칭이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수가 공을 던지죠. 네, 맞습니다. 공을 던지는 행위를 피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IR이라는 용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는 IR 피칭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금을 받기 위한 피칭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 지원 사업에 조금 더 적합한 형태의 IR 피칭 자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때는요, 첫 번째 서면평가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라 그러죠. 그래서 이 서면평가를 통과를 해야만이 IR 피칭을 할 수 있죠. 대면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평가는 뭐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조금 더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전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한 다음에 최종 대면평가 자리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 하는 발표를 흔히들 IR 피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면평가 때는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슬라이드에 요약을 해서 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때 심사위원은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보러 왔겠죠, 당연히. 그런데 아이템 말고 또 하나를 보기 위한 자리가 바로 대면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대표자입니다. 발표를 하는 대표자와 아이템을 함께 보는 자리가 바로 대면평가 IR 피칭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뭘 보냐면요, 사업계획서에는 이미 굉장히 꼼꼼하게 우리 아이템들에 대해서 잘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업계획서만으로 이 아이템이 타당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면평가에서 또 한 번 우리 대표님들의 발표를 듣는 이유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되죠, 대표가. 그 대표가 과연 이 사업을 정말 진정성 있게 잘 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보는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대표자로서 지금 대면평가 자리에 섰습니다. 서서 심사위원 앞에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때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그냥 제일 많이 하는 게 표지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표지 다음 페이지가 뭡니까? 목차를 내죠. 그래서 목차에 1, 2, 3, 4, 5번 내가 발표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가면서 하는데, 그 다음 보통 회사의 개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벌써 1분, 2분 시간이 지납니다. 그럼 본격적인 발표를 할 때 남은 시간은 끽해봐야 3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IR 피칭에도 그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수고 심사위원이 포수라면 어떤 공을 던졌을 때 심사위원이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할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던지고 싶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보다는 심사위원이 정말 궁금해할,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바로 IR 피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피치 덱이라고 하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이 피치 덱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쭉 나와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저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특히나 정부 지원 사업은 최근에는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우리 아이템을 다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5분 만에 저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심사위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심사위원이 포수가 됐을 때 아주 잘 받을 수 있는 공으로 비유했을 때는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는 구종이 심사위원 포수가 잘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빨강색 저 내용들이 5분 IR 피칭에 들어갔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스트라이크 존에 있는 저 항목들 각각 하나씩 어떤 내용으로 다뤄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이틀인데요. 타이틀, 표지입니다. 표지. 기존의 여러분들의 표지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요,
우리 아이템을 물론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지부터 시간은 시작돼요. 그러면 그 시간에 첫 페이지에 우리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인지를 정확하게 심사위원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근데 표지 때 그냥 형식적으로 어떠한 사업 발표 그렇게 무슨 정부 지원 사업 그런 내용하고 우리 아이템에 이름도 없습니다. 제목도 없어요. 네, 그렇게 해놓으면 들어갈 때 심사위원이 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계속해서 궁금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 가서도 그 다음 우리가 뭐 만듭니까? 목차를 만들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표지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요. 바로 한 줄 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템을 특정할 수 있는 한 줄 소개,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아이템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면 표지에는 우리 아이 잠이 재밌어지는 그림자 동화, 잠이 재미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 것 같습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아이 잠이 재밌어지는 그림자 동화. 그림자 동화를 만들어내는 기기겠구나. 그리고 이거의 대상은, 이거의 소비자는 우리 아이가 되겠구나. 딱 정해지죠. 그래서 저런 제품을 설명하러 왔구나. 그러면 대략적으로 심사위원이 어떤 제품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표지에는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차별화될 만한 어떤 거를 개선을 했습니다. 아니면 어떤 기술이 탑재된 우리 아이템 소개,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우리 아이템을 특정할 수 있는 한 줄 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문제인식 프라블럼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납니다. 보통은 그 다음 페이지 들어가면 회사 소개하고요. 아니면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목차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가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심사위원 관심 없습니다. 심사위원이 받고 싶은 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프라블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인식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이 문제인식을 얘기하느냐면요. 바로 청중의 심사위원의 공감을 얻기 위한 겁니다. 문제인식을 얘기해야 우리 아이가 잘 안 잡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잘 안 자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왜 그토록 안 잘까요? 그러면 공감이 되겠죠. 매일 지금 잠을 자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영유아들이라면. 그러면 그 친구들이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연스럽게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왔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초반에 정확한 문제인식을 제시함으로써 앞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내가 제시하는 문제인식에 똑같이 공감을 해야 그 다음 아이템이 듣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와는 그 다음 페이지가 바로 연결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인식 다음에는 바로 솔루션,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두 개는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인식과 솔루션, 프라블럼 솔루션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프라블럼이 그러니까 제시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솔루션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솔루션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잘 안 잡니다. 근데 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 줘야 돼요. 가령 저게 있으면 좋겠네 정도는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어요. 물론 그것도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그게 썩 대단한 아이템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건 반드시 필요한데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만큼의 솔루션이 제시가 돼야 그 다음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템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블럼, 솔루션, 프로덕트 요 세 단계로 초반에 설명을 해줘야 심사위원이 다 알죠.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이런 제품이구나. 이 세 단계로 딱 가야 그 다음에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게 많아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프로덕트를, 우리 제품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여줘야 됩니다. 아이템 단계에서는 무조건 보여줘야 돼요. 대면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아이템을 보여주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시제품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품을 지금 보여줄 게 없습니다. 당연히 정부 지원 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제품이 없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제품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그래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D 모델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라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제품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앱이라든지 서비스일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청중이, 심사위원이 저걸 보고 아, 저런 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를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줘야, 아무리 글로 표현을 해봐야 한번 보여지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전부 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가장 임팩트 있는 전달 방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형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중간에 또 정부 지원 사업을 받게 되면요. 발표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간 보고도 하고요. 나중에 결과 보고도 하거든요. 그때 당연히 내가 만든 제품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탑재돼서 이런 부분에 경쟁력이 있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Problem, Solution, Product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발표가 아주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아까 제가 스트라이크 존에 있던 마켓과요,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뭐 각 아이템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마켓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수치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팔 것이냐, 어떤 식으로 우리 제품을 시장에 내놔서 어떤 식으로 제품을 알릴 것이냐, 그런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각자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클로징이라는 부분인데요. 보통은 이 마지막 엔딩을 잘 안 합니다. 보통의 IR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순서대로 발표를 한 다음에 발표 내용이 끝났으면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면 평가에 왔다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지금 이 최종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무대가 어떤 무대입니까? 지원 사업. 이 사업비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걸 하나의 의식처럼 그냥 와서 내가 대면 평가에 왔으니까 그냥 이러이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내는 거 과연 저는 이게 효과적일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의문을 항상 갖거든요. 그리고 심사위원이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템을 보러 왔지만 그 대표자의 역량도 물론 보러 왔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의 어떤 진정성도 함께 보러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이 언제냐라는 겁니다. 바로 발표를 마무리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마지막에 이 아이템을 왜 만들었는지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이템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바로 대표자의 진심이겠죠? 대표자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져야 심사위원도 평가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똑같이 아이템의,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시장성은 대부분이 다 좋다라고 한번 보죠.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다 비슷한 아이템들일 때, 그때 어떤 기준에서 더 어떤 그 우위에 있는 아이템이 만들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대표자인 것 같아요. 그걸 결정하는 건 대표자라는 거죠. 저 대표자는 저 아이템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저 대표자는 그리고 저 아이템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마지막 페이지라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은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번 지원 사업이 저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라는 거를 물론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게 아니죠.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어왔고 이러이러한 자신감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충분히 이해 가능한 수준에 충분히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한다라면 제가 만약에 심사위원이라면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준비한 이 사업을 한 번 더 꼼꼼히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심사위원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얘기할 때 굉장히 진지하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했더니 심사위원도 나중에 발표가 다 끝나고 나서요. 대표님은 사업을 내는 태도가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물론 그게 제가 그 사업에 선정됐던 뭐 배경인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건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무리할 때 그냥 순서가 끝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가 아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한 번 더 꼭 어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Q&A 시간 넘어가죠. 이 정도 하면 5분이 지납니다. 5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아까 몇 가지 지금 얘기 안 했는데요. 빠졌는데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아이템 소개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피치덱 구성으로 쭉 잘 하셨다라면 당연히 Q&A 시간에 못했던 얘기들에서 심사위원이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보여줬던 이 화면에 보시면 저기 지금 스트라이크 존 바깥에 있는 것들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 거냐, 그리고 어떤 팀을 구성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투자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어떤 식의 진행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경쟁사 분석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발표에서는 이걸 뺐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넣고 저걸 빼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그 정도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넣었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템에서는 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면 팀을 넣어도 됩니다. 꼭 그렇게 하고 이건 빼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자, 근데 저는 뺐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아이템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게끔 발표를 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거 시장에 어떤 식으로 판매할 건지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은 잘 구성이 돼 있습니까?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단계를 거쳐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투자는 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그리고 경쟁사 없나요? 그 나중에 뭐 이렇게 중국 시장 이런 데서 카피 제품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받겠죠. 근데 이런 질문을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 준비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치 대간에 구성을 안 했다고 해서 이걸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당연히 이건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우선순위에 조금 밀려났다는 거죠. 그래도 Q&A에서 충분히 이 내용들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따로 준비해 놓으셔서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 보여지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 아이템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질문은 뭐냐면요. 몰라서 되묻는 형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아이템이 정확하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기술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묻는 형태의 질의응답은 사실 질의응답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발표가 제대로 심사위원을 이해 못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조금 발표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이 피치덱 구성 형태로 가게 되면 대부분의 질문 형태는 나머지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다음번 피치덱을 좀 구성을 하신다면 정부 지원 사업에 조금 더 대면평가를 썼을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있을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그때 있을 대면평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좀 토대로 조금 더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 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